여러분, 만약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65세 박정순 할머니가 직접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죠.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30년 해로한 남편이 떠난 그날 밤, 할머니가 발견한 편지 한 통, 그 편지에 적힌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도 저처럼 먹먹해질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은 박정순. 올해 65세다. 이 이야기는 지난 3월 15일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시작됐다. 남편 김성우와 나는 30년을 함께 살았다. 1994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정확히 30년 2개월하고 3일.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렸다. 성우는 늘 7시에 일어났다. 여보, 밥 먹어요. 응. 성우의 대답은 늘 그랬다. 짧고 담담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남편은 여전히 나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성우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그랬다. 여보,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응? 아, 그냥 뉴스. 성우가 후다닥 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내가 남편과 나눈 마지막 아침 대화였다는 걸. 오늘 늦을 수도 있어. 왜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뒷모습이 어딘지 서둘러 보였다. 조심히 다녀와요. 하지만 성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내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나. 성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많이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먹지 말고 먼저 자. 평소에도 가끔 있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저녁 7시, 8시, 9시. 성우는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봤다. 꺼져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성우가 집에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어디 갔다 와요? 전화도 안 받고.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성우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어딘지 차갑고 딱딱했다. 밥은 먹었어요? 응. 성우는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갔다. 씻지도 않고 그대로 잠자리에 누웠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정말 이상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다. 그 다음 날부터 성우가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밥 드세요. 응. 오늘은 언제 들어와요? 모르겠어. 대화가 끝이었다. 성우는 밥을 후다닥 먹고 나갔다. 역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도 밤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없어. 그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성우가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내가 언제 들어오든 상관없잖아.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요. 우리 부부인데. 부부. 성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부부가 뭐가 중요해.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일주일이 지났다. 성우는 계속 늦게 들어왔다. 매일 술 냄새를 풍기며 어느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어디서 잤어요? 친구 집에서. 갑자기 왜? 술 많이 먹어서. 거짓말 같았다. 성우는 30년 동안 집에서 자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날 성우가 회사에 간 사이 나는 성우의 옷을 확인해 봤다.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써본 적 없는 향수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성우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믿지 못한다는 게 서글펐다. 2주가 더 지났다. 성우는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나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성우가 급히 외출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 어디 가요? 회사 일로. 하지만 성우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성우가 나간 뒤 나는 안방을 정리했다. 그러다가 성우의 정장 주머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영수증이었다. 호텔 영수증이었다.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다. 그날은 성우가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손이 떨렸다. 이럴 리가 없어.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그날 밤 성우가 들어왔을 때 물어봤다. 여보, 솔직히 말해요. 다른 여자 있어요?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호텔 영수증 봤어요. 성우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미안해. 그 두 글자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나는 주저앉고 싶었다. 누구예요? 회사 후배야. 언제부터요? 3개월 전부터. 3개월. 성우가 이상해진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왜 그랬어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게 답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성우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냥 갑자기 공허해졌어. 우리 결혼 생활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30년이 공허했다고? 다음날 성우가 말했다. 정순아, 우리 이혼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다. 정말 그래야만 해요? 미안해. 난 그녀를 사랑해. 그녀를 사랑한다고? 3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3개월 사귄 여자를 사랑한다고? 30년이 뭐예요? 30년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우리 결혼 생활이 그렇게 불행했어요? 불행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사랑이 없었어. 사랑이 없었다고? 나는 30년 동안 성우를 사랑했는데 성우는 사랑이 없었다고 했다. 그날이 우리가 함께 보낸 마지막 밤이었다. 성우는 거실에서 잤다. 나는 안방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났다.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성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때, 함께 꿈을 그렸던 그때,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30년이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짐을 쌌다. 큰 여행 가방 2개에 옷과 생활용품을 넣었다. 어디로 가요? 일단, 친구 집에. 거짓말인 걸 알았다. 분명 그 여자에게 가는 것이다. 성우가 현관문을 열었다. 그동안 고마웠어. 고마웠다고.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고마웠다고 하는 것이 이별 인사인가? 정말 가는 거예요? 성우가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있었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미안해, 정순아. 문이 닫혔다. 성우가 떠났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성우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다. 집은 너무 조용했다. 30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 이상했다. 친구들이 위로해줬지만 소용없었다. 정순아, 차라리 잘 된 거야. 그런 남자와 살 필요 없어. 그래도 30년인데. 30년이면 충분히 살았잖아. 이제 너만의 인생을 살아. 하지만 나는 혼자 사는 법을 까먹었다. 30년 동안 남편 위주로 살았더니 저녁 때가 가장 힘들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서글픈지 몰랐다. 성우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안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성우의 흔적들을 지우려고 옷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옷장 뒤편에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순이에게. 성우의 글씨였다. 언제 쓴 편지일까? 봉투를 열어봤다.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다. 성우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정순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집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차마 면전에서 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남겨.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난 정말 너를 사랑했어. 30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런데 왜 떠나냐고? 그게 바로 문제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너무나도. 그런데 난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30년 동안 사랑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야. 난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성우가 나를 사랑했다고? 그럼 왜 떠났을까? 정순아, 너는 30년 동안 정말 완벽한 아내였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고 힘들 때 묵묵히 옆에서 지켜줬지. 난 그런 너에게 뭘 해줬을까?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생일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결혼기념일도 까먹기 일류수였고,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같은 말은 더더욱 하지 못했어. 너는 그런 나에게 실망했을 거야. 아니, 실망조차 하지 않고 그냥 체념했겠지. 그게 더 마음 아팠어. 3개월 전 회사 후배를 만났을 때 깨달았어. 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거구나. 그때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부족한 남편이었는지.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다.
성우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구나. 정순아,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30년 동안 너에게 못해준 것들이 너무 미안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너한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어?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그런 죄책감을 잠시 잊을 수 있었어.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어. 오히려 더 죄책감이 들었어. 내가 정말 최악의 남자구나 싶었어. 그래서 결심했어. 차라리 깨끗이 떠나자고. 너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나 같은 부족한 남자 말고. 정순아, 행복해야 해. 30년 동안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미안해. 이제 너만의 인생을 살아. 편지가 여기서 끝났다.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모든 게 이해됐다. 성우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었다. 너무 사랑해서 떠난 거였다. 자신이 부족한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성우는 몰랐다. 나는 30년 동안 행복했다는 걸. 성우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표현을 잘하지 못해도 나는 성우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달라고 하지 않았던 것. 내가 아플 때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던 것. 겨울에 보일러를 미리 틀어놓던 것. 그 모든 게 사랑이었는데 성우는 그걸 몰랐던 거다. 나도 후회됐다. 30년 동안 성우에게 고맙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사랑한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성우가 일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위로해주지도 못했다. 나도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부. 그래서 오해가 생긴 거였다. 성우는 자신이 나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성우가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어긋난 사랑이 있을까? 편지를 읽고 나니 성우를 찾아가고 싶어졌다. 이 오해를 풀고 싶었다. 30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다. 성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봤다. 회사 동료에게 물어보니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여자와는 헤어졌다고 했다. 역시 진짜 사랑이 아니었구나. 주소를 알아내고 성우를 찾아갔다. 작은 원룸이었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성우의 목소리였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나 정순이야. 한참 동안 조용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성우가 문을 열었다. 한 달 만에 본 성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옷차림도 엉망이었다. 왜 왔어? 편지 봤어.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편지를. 응, 다 읽었어. 성우가 고개를 떨구었다. 들어가도 될까? 성우가 비켜섰다. 원룸은 정말 작았다. 혼자 살기에도 좁아 보였다.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어? 그냥 살고 있어. 성우가 의자를 내어줬다. 둘 다 어색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어색할 수가. 성우야. 응. 편지에서 당신이 날 사랑했다고 했지?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떠났어? 편지에 다 써 있잖아. 당신이 부족한 남편이라서? 그래.
나는 성우의 손을 잡았다. 바보야. 정말 바보. 성우가 나를 쳐다봤다. 난 30년 동안 행복했어. 정순아. 당신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표현을 잘 못해도 난 당신의 사랑을 알고 있었어.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새벽에 밥 해달라고 안 한 것도, 내가 아플 때 약 사다 준 것도, 겨울에 보일러 틀어놓은 것도 다 사랑이었잖아. 정순아, 나도 미안해.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못해서 둘 다 울고 있었다. 집에 들어와. 정순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어. 하지만 난 당신이 완벽한 남편이 아니어도 괜찮아. 나도 완벽한 아내가 아니거든. 성우가 나를 바라봤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제대로? 응. 서로한테 고맙다고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미안하다고도 하면서 살자. 성우가 한참 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성우가 나를 꼭 안아줬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포옹이었다. 사랑해, 정순아. 나도 사랑해, 성우야. 우리는 그렇게 화해했다. 성우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서로 대화를 많이 했다.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별거 없었어. 너는? 친구랑 만났다 왔어. 재미있었어? 응. 예전 같으면 여기서 대화가 끝났을 텐데, 이제는 계속 이어졌다. 어떤 친구야? 중학교 동창이야. 오랜만에 만났거든. 그래. 뭐 얘기했어? 소소한 일상 대화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제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성우도 변했다. 정순아, 고마워. 뭐가? 밥 해줘서.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고마워하기 시작했다. 나도 고마워. 열심히 일해줘서. 사랑해, 정순아. 나도 사랑해. 이제는 매일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다.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결혼 30주년이 다가왔다. 성우가 말했다. 정순아, 여행 갈까? 여행? 응. 우리 결혼한 지 30년이잖아. 30년 전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을 간 적이 없었다. 어디로? 제주도 어때? 신혼여행 때 못 간 곳. 제주도. 30년 전에 가려고 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못 갔었다. 좋아.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30년 만에 둘만의 여행이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다. 성우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다. 30년 만에 처음 잡은 손이었다. 정순아. 응? 30년 전에 이렇게 왔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온 게 어디야. 성우가 웃었다. 그래, 늦었지만 온 게 다행이야.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성우야, 앞으로 30년 더 함께 살자. 30년 더? 응. 100세까지. 성우가 크게 웃었다. 그럼 우리 60년 함께 사는 거네. 60년. 길다. 길어도 좋아. 너와 함께라면.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등산이었다. 우리 나이에 등산을? 나이가 뭐가 중요해. 건강하게 살아야지. 매주 토요일마다 가까운 산에 올랐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다.
산 정상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좋았다. 여기서 보니 우리 집이 저기 보이네. 정말이다. 저기가 우리 동네구나. 30년 동안 살았는데 이렇게 위에서 본 건 처음이야. 새로운 시각이네. 우리 결혼 생활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다.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정순아, 너희 부부 요즘 어떻게 된 거야? 완전 신혼부부 같아. 그냥 대화를 많이 해. 30년 만에? 응, 늦었지만 부럽다. 우리는 아직도 말 안 해. 시작해봐. 안 늦었어. 쉽지 않아. 우리도 처음엔 어색했어.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어.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일상에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성우가 꽃을 사다 줬다. 왜 갑자기? 그냥 예뻐서. 30년 만에 받은 꽃이었다. 나도 성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다. 오늘 갈비찜이네. 당신이 좋아하잖아. 특별한 날도 아닌데? 매일이 특별한 날이야.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성우가 말했다. 정순아,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진짜 사랑? 응. 30년 전에는 몰랐어. 뭔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 그게 사랑이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감정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어. 맞는 말이었다. 30년을 함께 살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표현은 서툴렀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했다. 성우야, 고마워. 뭐가? 30년 동안 나랑 살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도 30년의 결혼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비록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다.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 30년 전보다 더 행복하다.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은 더 젊어졌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니까. 매일매일이 소중하다. 함께 아침을 먹는 것도, 함께 TV를 보는 것도,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도, 모든 게 감사하다. 정순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사랑. 늦었지만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함께 늙어가면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게 우리의 꿈이다. 여러분,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함께한 남편이 떠났지만 결국 편지 한 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야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 세 마디만 제대로 해도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가족관계나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을 전하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